네, 안녕하십니까. GJRB 센터 코리아 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고, 지금 입고 물량은 총 지금 1차 물량 10대가 들어왔는데요. 요 10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순차적으로 공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차를 갖고 제가 이제 부산에서 남양주까지 직접 드라이빙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승차감에 관련된 거를 한번 리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와 함께 운행을 해보면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네, 놀러팀 제피로 플러스 모델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차량에 관련돼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휘발유 샷시예요. 연비가 꽤 괜찮아요. 이 차량은 지금 3500cc예요. 3500cc인데 당연히 힘은 안 딸리죠. 무엇보다 이 주행감이에요. 주행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모터홈들 중에 제미나이 컴패스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도 굉장히 주행감이 부드러운데, 그건 이제 포드 트랜짓 베이스 차량이고, 얘는 다찌 램 프로마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베이스 차량이 두 브랜드 다 모터홈 셰시를 만드는데 전통적으로 오래 쓰이고 있는 셰시입니다. 요 셰시를 제가 지금 이제 몰고, 놀러팀을 몰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차는 잡소리가 없어요. 잡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어요. 예. 뭐 당연히 뭐 이제 가구가 약간 찌그덕거리는 소리 그조차도 크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터홈은 국내에 거의 없죠. 일단은 뭐 롤링을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컴패스 리뷰할 때도 바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롤링을 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컴패스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지만 이 놀러팀 제피로 플러스 이 모델도 식품 방지 시스템이 있어요. 얘는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길을 잘못 탔네요. 네. 네, 큰일 났습니다. 길을 잘못 탔습니다. 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이 어댑티브는 아닙니다. 어댑티브는 아니고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고, 다찌 램 프로마스터 차량은 사실 포드 트랜짓보다 더 이전부터 모터홈 셰시로 사용되던 셰시예요. 유럽에서는 피아트 듀카토라는 모델명으로 불리고, 미국에서는 다찌 램 프로마스터 차량으로 불립니다. 네, 그리고 차량에 뭐 관련된 정보들은 제가 나중에 좀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놀러팀이라는 브랜드는 이태리 브랜드입니다. 이태리 브랜드고, 유럽 내에서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예요. 지금 이제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도 이 모터홈을 소개시켜 드리고 또 판매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셋시는 코리아 버전입니다. 그 놀러팀 내에서 에디션 모델이에요. 한국만을 위해서 휘발유 버전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전 세계 휘발유 버전의 제피로 플러스 284 TL 버전은 지금 저희 GJR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모델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모델을 이제 에디션 모델을 여러분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전에도 이 놀러팀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기는 했는데, 유럽 모터홈들의 강점은 실내 가구들을 하고 고객들이 사용하시는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한 그 동선과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거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을 얼마나 무게 배분을 잘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이 높아서 시야는 당연히 좋고, 일단 편하고, 두 번째는 그냥 조용해.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해. 지금 차가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크루즈를 온하고, 근데 어댑티브 크루즈가 아니기 때문에 뭐 차간거리를 유지한다거나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냥 일반 크루즈입니다. 일반 크루즈인데, 뭐 사실은 이게 뭐 조금 요즘 대세에 맞춰서 이제 어댑티브가 좀 들어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근데 모터홈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요. 네, 그냥 거의 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크루즈는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보통 운행하듯이 사용하는 일반 크루즈입니다. 지금 제가 에어컨을 켜고 오고 있고, 기름을 소위 말하는 풀로 채웠는데, 제가 이제 최종 도착해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연비 정속 주행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때려 밟고 그냥 푹 밟고 푹 쓰고 뭐 이런 타입이라서, 그냥 뭐 별 연비 주행 안 하고 제가 그냥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램프인데요. 제가 한번 속력을 붙이면서 한번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속력이 80km예요. 제가 램프에서 80km가 넘네요. 지금 90km예요. 90km인데 램프에서 90km를 그냥 빠져나가 볼게요. 가능한지, 어떤 느낌인지. 네, 지금 속력이 90km에 육박하고 있고, 자, 램프에 이제 코너를 들어왔습니다. 네, 100km로 지금 거의, 네, 아유, 좋습니다. 좋아요. 드라이빙감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110km 리밋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현행법규상 리밋이 안 걸려 있으면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이 차는. 근데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조치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에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이건 자동차 리뷰 같은 거 할 때 하는 건데, 0km에서 100km까지 몇 초대에 올라가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 0km에서 출발해 볼게요. 자, 0km에서 출발합니다. 자, 풀악셀에 지금 4초 5초 네, 몇 초 컷인가요? 네, 몇 초 컷은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0km 땡! 네, 몇 초 컷인지는, 네, 그쪽에서, 네, 여기 몇 초 컷 보이죠? 네, 모토홈이 이 정도면 날아가는 건 페라리예요, 페라리 여러분들. 힘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따라올 수가 없어요. 국내 모토홈들도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굉장히 좋게 많이들 성장해서 제작을 하고 계세요. 제가 봐도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모델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그 수입 모터홈과 국내 모터홈, 제작 모터홈이 건널 수 없는 강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뒷바퀴 축을 제조사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아예 넓혀서 제조사가 만들어서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수입 모터홈들의 가장 큰 장점은 요 자동차 제조사가 아예 축을 넓혀서 모토용용으로 뒷바퀴 축을 아예 넓게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는 그냥 일반 셋시를 나와서 그냥 안 치는 경우가 대다수고, 거기서 허브를 껴가지고 억지로 외부에서 더 넓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절대로 넓혀주지 않습니다, 국내 모토홈들은.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운행의 안전성 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벽들을 사실은 아쉽게도 이렇게 못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이제 국내 제작하시는 모터홈들도 그 벽을 넘게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대적으로 이 드라이빙감이나 안정감이 월등해요. 네, 확실히 월등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행 리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 램프로마스터 차량은 측면에서도 다 사이드 에어백이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의자에도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고, 조수석까지도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어요, 이 롤러팀은. 예, 그러니까 차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옵션들이 많아요.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측면 에어백, 그리고 이 시트 에어백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안전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 예, 말씀드리고, 뒷좌석에서도 아이소픽서를 저희가 옵션으로 더 적용을 시켰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이들 카시트를 얹히는 때 고정하는 고정장치예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카시트는 이런 국제 규격에 맞는 아이소픽서가 장착되어야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롤러팀에는 저희가 그거를 장착시켰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량 롤링은 제로입니다, 제로. 주행 롤링.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풍 바람이나 이런 거는 많이 불면은 탈 수는 있겠지만 추풍 방지 시스템이 작동을 하겠죠. 그런데 그냥 일반 주행에서 롤링은 없어요. 그리고 일단 백밀러가 우리 집 거울보다 커. 진짜 시야성이 완벽해요. 이렇게 뒤 차랑 이렇게 보는 게 정말 시야성이 완벽하고, 그냥
그냥 편해. 오히려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모터홈을 운행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 적극 추천드려요. 그냥 이 제피로 플러스 요 모델 그냥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운전하는데 거부감은 별로 없어요. 그냥 편해요. 자가용 승용차처럼. 일단 뭐 시야성이 너무 좋으니까 그 차가 크다는 느낌 별로 안 받아요. 이 차량은 제조사에서 모터홈 제작 전용 샤시로 출고를 하기 때문에 일반 컷어웨이 방식이 아니에요. 컷어웨이 방식은 뭐냐면 차량을 그냥 막 잘라가지고 버릴 거 다 버리고 거기다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컷어웨이 방식이 아니라서 원래 제작되어 있던 차기 때문에 잡소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미국 모터홈도 마찬가지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좀 제 자리를 잡아서 가구에서도 소리가 들라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롤러팀은 처음부터 안 나.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더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 롤러팀을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조 공장도 보고 제조 방식도 보고 이제 설명을 막 들어요. 저희가 이 롤러팀은 이 소리가 안 날 수밖에 없는 제조 공법이 있어요. 저희가 보안각서를 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가구들이 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그 안 나게 하는 공법이 있어서 얘네들이 그 공법을 적용시켜요. 그래서 소리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다음에 리뷰 때 제가 기회가 되면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약간 돌려서 애둘러서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 때문에 안 난다라고 한번 애둘려서 말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가 제가 이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납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부산에서 남양주까지 이송을 하는데 거의 한 4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어떤 차량들은 상당히 피곤해요. 한 30분만 운전해도 온몸이 다 결리고 피곤한 차가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너무 편하고 여유로워서 그냥 바깥의 경치를 자꾸 보게 됩니다. 이런 모터홈의 묘미는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즐기면서 낭만적인 음악과 좋은 경치를 바라보는 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한테도 여유를 줄 수 있는 본인들을 위한 투자가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주간 주행을 리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가다 보면은 해가 떨어질 거예요. 시야성 때문에 야간 주행에 관련된 리뷰를 좀 설명드릴 건데,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후방은 어떻게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후방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후방을 상시로 비춰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운행하시면 돼요.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본인의 힐링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차라고 생각해요. 일단 소음도 적지, 당연히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죠. 막 운행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 차는 일단 그럴 리는 없어요. 각각의 모터홈들마다 본인들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기능들이 있는데, 모델들별로 얘는 일단 정숙함이에요. 정숙함. 차가 엄청 조용해요. 어떻게 모터홈이 이렇게 정숙하지? 이럴 정도로 정숙합니다. 요즘은 디스플레이가 터치 방식, 핸드폰처럼 제 차 또한 그런 방식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이 아날로그적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그건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뭐냐면, 직접적인 물리 버튼은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보지 않아도 돼요. 그 화면을 장시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번 1초만 봐도 그냥 물리적 버튼을 그냥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터치 패널은 1초 보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대부분 몇 초를 보고 거기를 보면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는 거의 물리적 버튼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터치로 되는 부분들은 터치로 만들어 놓고, 물리적으로 할 거는 물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USB 포트나 뭐 C가잭 이런 것들 잘 되어 있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컵홀더가 너무 낮아. 저 밑에 있으니까 운전하다 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꺼내 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척 올려놓으면 좋은데 이게 밑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나중에 컵홀더를 하나 구입하셔서 이렇게 딱 하시게 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신차에서 원래 상태에서는 컵홀더가 위에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렇게 주간 리뷰는 제가 해봤습니다. 야간에 실질적으로 내가 드라이빙 해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야간 드라이빙 리뷰를 이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뵙겠습니다.
네, 지금 뭐 주간에보다 야간이 시야성이 이제 사람이 보는 각도가 더 좁아져요. 더 좁아져서 제가 그럴 때 이 롤러팀이 어떻게 이제 운전을 할 때 좀 더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거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저희가 이제 야간 드라이브 리뷰를 합니다. 저희가 뒤에 후방에 뒷열에 탑승은 안 했지만 뒷열에 탑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불을 다 켜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 볼게요, 한번. 네, 그래서 그 바로 운전석 뒤편에 2인이 탑승하실 수 있고 그 옆으로 1인이 더 탑승하실 수 있어서 총 5인이 탑승할 수가 있어요. 뭐 뒤편 어떤가요? 럭셔리하죠? 네, 뭐 이러한 이제 멋있는 모터홈입니다. 이렇게 뒤편을 보셔도 전혀 뭐 잡소리가 없어요. 모터홈들 주행할 때 또 이렇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모터홈들은 화물차 기반의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아주 고산지 같은데 막 쫙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 브레이크 과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간혹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끊어서 쉬었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화물차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서, 왜냐면 대부분 화물차 운전을 안 해보신 분들이 모터홈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승용차랑 같다고 생각하셔서 막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고산지 같은데 고개 막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 뭐 도중에 쉬었다 이렇게 뭐 내려오고 이런 거 화물차들 하듯이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 과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모든 모터홈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 미국 모터홈들은 보통 제조사에서 항까지 내륙으로 운송됩니다. 대부분 5,000km 정도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고 와서 항에 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량이 뛴 키로수가 한 5,000km가 돼요. 근데 지금 이 롤러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 도착해서 저희가 인증받으러 이렇게 다닌 키로수 있죠. 예, 그런 키로수만 추가되기 때문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한테 1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안전운전 기본이 한 100km 정도니까 100km 정도만 다니시고, 어차피 리밋이 걸려 있어서 뭐 그 이상 확실히 막 달리시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100km 정도 그렇게 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그 고객님들이 이런 문의사항을 많이 줘요. 캐비는 당연히 저희 이제 질제 RV 센터에서 당연히 이제 보증을 해드리는 건데, 차량 수리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차량은 저희한테 입고를 하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지정해 놓은 센터에 입고하셔도 됩니다. 보증 기간 내에는 차량을 이제 보증을 해드리는데, 당연히 이제 고객님의 과실은 이제 고객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저희가 차량 보증에 관련되는 거는 동력계, 동력계만 보증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이 셋시 자체가 실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모터홈을 만드는 순간부터 워런티가 그냥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동력계만 저희가 보증을 해드린다는 거, 그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뭐 대부분은 저희 센터로 입고하시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뭐 차량 보시면서 이제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좀 같이 AS를 좀 보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센터로 입고하시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시는 게 보험 관계를 많이 물어보세요. 보통 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당연히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고, 보험 비용은 보험사마다 이제 다소 차이가 있고 개인의 이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금액 편차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일반 자동차들하고 취등록에 관련돼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주행하면서 뒤쪽에서 나는 이제 잡소리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풍절음도 굉장히 적고, 오히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안에서 나는 소리보다 더 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실내를 진짜 너무 잘 만드는 차는 확실합니다. 앞에 한번 보면은 굉장히 어둡죠. 이제 저녁인 거에 확실합니다. 소음계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소음이 어느 정도다, 이거를 좀 촥 해드렸어야 되는데 소음계를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그게 약간 아쉽기는 해요. 자, 다시 이제 휴게소에 잠깐 쉬고 고속도로를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무슨 질문들 많이 하시냐면, 수입 모터홈들은 한글 지원이 안 되면, 내비게이션 이따 취소하더라도 한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내비게이션이 없고 대부분은 핸드폰으로 이용해서 다니시는 편이에요. 하땡맵, 뭐 T땡맵, 네, 그런 걸로 이용을 많이들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좀 정확해요. 네. 기본적으로 USB 포트가 있어서 그냥 핸드폰 USB 꽂고 그냥 바로 꽂으셔도 되고, 그리고 블루투스로 음악도 연동해서 필 수가 있고, 물론 통화도 마찬가지고. 여름철에도 이 드라이빙을 해봤지만 겨울철에도 제가 드라이빙을 해봤어요, 이 차량을. 근데 겨울철에 이 차량 내 히터 있잖아요, 차량 내 히터로 저 뒤편까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도 저 뒤편까지 시원해져요. 운행하실 때 특히 겨울에 히터로는 충분합니다. 이 롤러팀 자체가 패널이 굉장히 잘 마감이 되어 있고 두꺼운 패널을 써요. 냉방, 난방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드라이브에 관련된, 그러니까 실제 주행, 이거는 그냥 보통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차량의 재원이나 스펙 같은 경우는 다음 리뷰 때 제가 좀 상세하게 해드리고, 제가 이제 수입 모톰하고 국내 여러 모톰들을 몰아봤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고입니다. 최고로 조용해요. 이 이상 조용한 건 없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하다라는 거. 부산에서 남양주까지 올라왔습니다. 롤러팀 제피로 플러스 284 모델 주행 리뷰의 총평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너무나 정숙하다. 두 번째, 핸들 조정이랑 코너웍, 차체의 무게 밸런스 같은 것들이 이 운전자를 너무나 편하게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판매되는 뭐 제미나이 컴패스, 다른 타사의 모톰들도 몰아보고, 뭐 위네바고도 몰아보고, 뭐 여러 가지 모톰들을 몰아봤는데 롤러팀 제피로 플러스 이 모델은 새로운 느낌을 줬어요. 일단은 너무나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숙 그 자체. 여러분들한테 모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입 모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주 강력히. 저희 GJRV 센터 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차량이라서가 아니라 일단 차량 자체가 그냥 좋아. 그래서 강력히 보내드리고요. 저희 GJRV 센터 코리아는요, 남양주에 위치합니다. 여기 이제 카페 주유소 여기 보이시죠? 제피로 모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카페에 문의사항을 남기시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문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카페에 방문 예약을 하시고, 예,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건강은 소중하니까, 네,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GJRV 센터 코리아 한 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하고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